정치권과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입장차가 너무 커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안진걸 실행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탄력근로제가 그러니까 일이 몰릴 때 노동시간 늘리고 네. 또 일이 적을 땐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 맞추자 이건데 이제 정부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으로 이제 기간 확대를 하려고 하면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계뿐만 이제 아니라 또 인권 시민단체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50조에 보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만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하면 과로가 되고 또 그 저녁이 없는 삶이 돼버리잖아요. 네. 사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한 10몇 년 전에 어떤 정치인의 구호로 나왔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실 연장근무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근로기준법 51조에 보면 탄력근로제가 적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도 일 많을 때 조금 더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2주는 취업규칙으로. 근데 2주만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조금 더 하고 한 주는 좀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다만 노사 합의를 거치면 3개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개월을 하게 된 것을 6개월로 연장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은 3개월 중에 절반 정도만 집중적으로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덜 일하면 되는데 앞으로 6개월이나 1년으로 만약 연장이 되면 6개월에서 한 6주, 1년에서는 6개월에서 한 13주, 절반 정도. 네네. 1년에서는 52주의 절반인 뭐 26주 가까이를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네. 그 과로의 강도가 너무 세지잖아요. 네.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있는 삶을 하자고 해놓고 그것이 안 지켜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근로시간 또 상한제는 올해 7월 1일에 이제 시행됐습니다. 네. 사실은 40시간이 원칙인데 연장 근로를 그동안 주말 근무까지 해서 주중에 12시간, 주말에 18시간까지 연장 근무, 네. 주말에 16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그나마 법을 고쳐서 그동안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얼마나 황당했냐면요. 일주일을 5일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주말 근무는 근로시간 상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52에다가 16까지 무려 68시간을 우리 국민들이 길게 일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는 52시간만 딱 근무하게 되고 그 이상을 초과하면 이제 처벌도 받는 규정이 들어선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52 이상 이 시간 일을 못 시킨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탄력 근로를 연장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6개월 단위로, 12개월 단위로. 그럼 두 가지 문제는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로의 기간이 집중해서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 단위로 해도 3개월까지로 늘어나고 12개월 단위로 하면 6개월까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 지금은 연장 근로를 하면 어쨌든 가상금이 붙습니다. 네. 원래 받던 시급에다가 50%가 더 붙어서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탄력 근로 기간을 연장해 버리면 연장근로 수당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6개월을 13주 52시간 일을 했잖아요. 제가 절반 정도. 네. 그게 탄력 근로로. 네.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 일을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원래 시급 10,000원을 기준했을 때 시급 10,000원에 5,000원이 더 나와야 돼가지고 그렇죠. 60,000원을 일주일에 더 받게 돼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요. 그럼 13주로 하면 78만 원이잖아요. 예. 이 78만 원을 못 받는 겁니다. 탄력 근로로 늘어나면. 그러니까 1년으로 하면 그것이 이제 86, 27, 13, 156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일은 늘어나게 되고 집중적으로 임금은 더 줄어들고 연장근로 수당은 줄어드는 문제가 네. 발생한다. 네. 근데 이제 노동 유연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종이 있잖아요. 성수기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뭐 연구직 같은 경우에 연구 개발 같은 거. 예. 근데 이런 요구를 노동계가 계속 외면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께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경제가 생각처럼 빨리 안 살아나니까 노동자 서민들 소득을 증대해서 내수를 늘리는 이제 정책은 누가 보기도 옳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잘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들의 요구라도 좀 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와 국회 일부의 논리인 거고 일부 국민들도 그 부분에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뭐 한 4개월 정도로 연장해야 된다거나 하는 업종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여름날 빙과 업체들이 있을 수 있고 뭐 특정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면 게임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또는 뭐 조선업 같은 데도 들고 영화 제작업도 예를 들던데 그렇다면 지금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너무 늘어나게 되고 과로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장 근로 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위험하니까 정말 누가 보기에도 3개월의 탄력 근로 단위가 안 맞는 업종은 예를 들면 거기에 한해서만 외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논의의 방향에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걸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아예 그냥 꼭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 모두를 3개월에서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면 과로가 늘어나게 되고 계속 말씀드린 연장 근로 수당이 많게는 156반까지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해외는 이제 탄력 근로제 기간이 우리보다 길던데요. 해외 예. 이 탄력 근로제가 우리나라랑 다른 게 뭔지. 예. 전체적으로는 보면 뭐 6개월 1년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초과의 연봉자들의 경우는 뭐 연장 근로 수당을 아예 안 주는 규정도 있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네. 보니까.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이게 우리나라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는 노동 시간이 1,300시간, 1,700시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2,1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이고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선배님 세대만 해도 일하다 골병 든단 말을 쉽게들 하실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시고 산지도시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사망률 1위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 있는 삶, 휴식 있는 삶, 건강 있는 삶을 가자는 건데 네. 해외는 1,300시간, 1,700시간 연간이라고 우리 2,100시간 정도 일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외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좀 단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해외는 노동자들의 급여가 우리보다 훨씬 충분하잖아요. 최저임금도 막 10,000원, 20,000원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네. 이제 최저임금도 조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확 깎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네. 그다음에 급여는 연장근로수당 그나마 받아서 먹고 살아야 했는데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회의처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네. 좀 사회적 합의를 상당히 거친 다음에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